요즘 유튜브 영상을 개인이 촬영해서 많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일명 유튜버라고 하던데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기술이 좋아져서 비전문가인 개인도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을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려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웹코딩에 관해서 몇몇 동영상들을 업로드 했는데요. 이러한 동영상들을 웹사이트에도 자동적으로 링크를 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웹사이트에 저의 채널의 정보와 동영상들 일부가 보이게끔 코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의 유튜브 채널의 로고와 채널의 이름, 그리고 채널의 디스크립션, 비디오와 구독자 수, 뷰, 몇 명이 봤는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그 아래에다가는 최근 유튜브 비디오 12개를 보이게끔 해보았습니다. 아주 심플한 모습인데요. 필요한 리소스로는 index.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이 두 개뿐이고, 유튜브 채널의 아이디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API 키를 발급받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유튜브 동영상들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로딩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글의 유튜브 데이터 API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이 채널즈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하고 그 아래에 서브 메뉴로 리스트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 HTTP 요청과 매개 변수 등등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요. 그 아래에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즈를 클릭을 하고 또 리스트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 필요한 동영상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HTTP 요청과 매개 변수 그리고 이 샘플 코드들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드들을 이용을 해서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유튜브의 이러한 API를 이용을 하시려면 API 키를 인정하고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잠시 있다가 해보도록 할 것이고, 우선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기본 파일부터 생성하도록 하죠. 바탕화면으로 가서요. 이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유튜브라고 하죠.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 파일을 클릭을 하고요. 제목은 index.html, 두 번째는 main.js라고 하겠습니다. index.html에서 물음표를 하고 탭 키를 눌러주시면 에밋에 의해서 기본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탭을 누르시면 타이틀로 가고요. 여기에다가는 유튜브 API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탭을 눌러주시면 바디 섹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에밋이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로 에밋 패키지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설치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요.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푸른색 버튼으로 설치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실 겁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설치되고 나서 릴로드를 누르시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라이브 서버 기능은 조금 이따가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index.html 코드를 만들어 볼 텐데, 부트스트랩에 CSS 파일을 링크해서 이 스타일링 과정을 조금 줄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요, 이 새 탭을 열고 부트스트랩 사이트인 getbootstrap.com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get started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CSS의 링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카피를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에디터로 가셔서 타이틀 태그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부트스트랩의 CSS 코드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4에 대한 프로젝트 강좌가 유데미에 제가 런칭한 것이 있으니까요. 부트스트랩 4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 설명 부분에 링크를 클릭해서 제 강좌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인 쿠폰 링크도 걸어놓을 테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부트스트랩 4 마스터하기 강좌를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바디 태그 바로 위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링크를 걸어두죠. 이 스크립트 src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고 src에 main.js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서 이 div의 클래스로 컨테이너, 이 부트스트랩의 그리드에서 사용하는 클래스이고요. MT5 마진 탑으로 O 스페이싱 대략 한 80픽셀 정도 띄운다는 부트스트랩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고, 다음에는 PT5 패딩 탑으로 80픽셀 정도 둔다는 뜻이죠. 그리고 탭을 눌러주세요. 이 안에 H1의 부트스트랩 클래스로서 디스플레이 다시 4라고 하고요. 가운데 정렬로서 텍스트 센터라고 하고 탭을 눌러주십니다. 역시 이것들도 부트스트랩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텍스트로서는요, my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 div로 클래스는 row, 그 다음에는 my5 상하 마진, 위아래 마진으로 5스페이싱 80픽셀 정도 띄운다는 뜻입니다. id로서 비디오 다시 채널이라고 하고 탭을 눌러주십니다. id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채널의 정보를 넣게 할 거라서요, 대략 이 정도 만들어 두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다가는 다음으로 br 탭, hr 탭, br 탭, 다음에 다시 h1 태그로 클래스는 디스플레이 4, 그리고 텍스트 센터로 하고 탭을 누르고요. 텍스트로서는 레이티스트 유튜브 비디오라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 div는 똑같이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할 건데, id 부분에다가는 비디오 대시 컨테이너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최근 12개의 비디오가 들어가게 할 것이죠. 예, 다 됐습니다.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Open with Live Server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크롬 브라우저에 로딩이 됩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코딩을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라이브 서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릴로드 해줍니다.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해볼 텐데요. 우선 지금 구글의 유튜브 데이터 API 페이지를 보시면 채널로 가서 리스트를 눌러 보시면 상단에 HTTP 요청이라고 있고 get 다음에 HTTPS의 어드레스가 있죠. 이건 이 어드레스가 채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 주소가 되고, 나의 채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이 중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 채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주소만 알아내면 거기에서 우리는 내 채널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마음대로 웹사이트에 디스플레이 시키고 웹사이트에서 업로드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get, post, put, delete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 리퀘스트, 이것을 줄여서 CRUD라고 합니다. 이 CRUD는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든 겁니다. 이 구글에서는 이 get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일부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유튜브에서 내 채널에 대한 엔드포인트에 필요한 것들은 API 키, 나의 채널 ID,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가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만 알아내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엔드포인트와 결합을 한다면 HTTP 리퀘스트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main.js로 왔어요. 우선 내 채널에 대한 정보, 완성된 웹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채널의 로고, 이름 등등이 들어갈 부분들을 이 변수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HTML에서 비디오 채널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를 변수 비디오 채널로 정합니다. 그래서 const 비디오 채널 equal document query selector 괄호 안에 작은 따옴표 샵에 비디오 대시 채널이라고 해줍니다. 다음에는 비디오들이 들어갈 변수로 비디오 채널이라고 하는 id 부분, 그러니까 index.html에서 이 비디오 컨테이너라고 id를 잡았는데요. 이 id를 비디오 컨테이너라고 변수로 정하겠습니다. const 비디오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이 document.query selector에 작은 따옴표 해시태그 비디오 다시 컨테이너라고 해주겠습니다. 다음에는 내 채널에 대한 엔드포인트로 const 채널 엔드포인트라고 잡고요. 유튜브 채널 리스트 페이지에 http 요청에 있는 요 주소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에디터로 가서요. equal 다음에 작은 따옴표 속에 요 부분을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몇 가지 옵션으로 API 키와 내 채널 ID 그리고 내 채널에서 어떤 부분, 즉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한지를 적어줘야 하겠습니다. 이 URL 끝에 물음표라고 하고요. 키라고 적고 equal이라고 적습니다. 지금은 아직 API 키를 모르니까 my API 키라고 적어 놓죠. 그 다음에 end 마크를 하고 id equal 내 채널 아이디를 여기에 적어 줘야 하는데 이 역시 모르니까 대괄호에다가 my 채널 id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다시 end 마크 하고요. part equal snippet 콤마 content detail statistics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언급했던 API 키를 발급받으러 가볼까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요. 여기에는 구글에서 제공을 해주는 모든 API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이 각 라이브러리들을 나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구글에서 필요한 API 키 또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발급해주고 구글로부터 인정받는 절차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글 맵 자바스크립트나 번역, 스피치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우리들은 유튜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API 키를 받을 텐데요. 이 구글의 플랫폼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오른쪽 상단에 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보시듯이 유튜브 API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또한 여기에서 이 API 키를 미리 발급을 받았는데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푸른색 이 메뉴의 상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이름에는 유튜브라고 하고요.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API 및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API 키를 필요로 하는 플랫폼들이 표시가 됩니다. 검색창에 유튜브 데이터 API 유튜브까지만 입력을 해도 유튜브 데이터 API v3라고 나타날 겁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관리 푸른색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다시 상단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 유튜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관리를 한 번 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정보로 들어가시면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사용자 인증 정보 추가해서 선택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유튜브 데이터 API
v3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호출할 위치는 웹 브라우저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공개 데이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어떤 사용자 인증 정보가 필요한가요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이제 키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이 API 키를 복사를 해 주십니다.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았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 복사한 것을 가지고 코드 에디터로 갑니다. 여기에 이 키 값을 my API 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 키 값을 별도로 변수 지정을 해두고 이 변수를 여기에다가 달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으로 갔어요. const API key equal 작은 따옴표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세미콜론 이라고 하고요. 띄운 것은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부분들은 지워 버리시고요. 여기에다가 작은 따옴표 2개 더하기 2번 이 사이에다가 API key라고 적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변수로 만들었던 이 API 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ES6에서는 템플릿 리트럴이라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를 지우시고요. 백틱을 하시고 맨 뒤에도 백틱으로 한 다음 세미콜론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더하기 작은 따옴표를 지워 주시고 이 부분을 중괄호로 만들고 이 앞에다가 달러 마크를 해 주십니다. 다음에 채널 아이디 가지고 와야 될 텐데요. 유튜브 채널로 가서 이 상단에 보시면 채널 슬래시 다음에 UC부터 WG까지 복사를 하셔서 다시 main.js로 와서 앞에 API 키처럼 별도로 채널 I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 채널 ID equal 작은 따옴표 속에 붙여넣기 하고 세미콜론 그리고 my channel id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달러 마크 중괄호 채널 id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내 채널 엔드 포인트가 정해졌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HTTP 리퀘스트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일 아랫줄에다가요, 패치 작은 갈로 그리고 이 속에다가 채널 엔드 포인트라고 적습니다. 이 패치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의 프라미즈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 다음에 then, catch 등의 이 함수를 이용해서 onload와 에러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치 부분을요, const yt promise 라고 하고요. 이 콘솔에서 보시면 yt promise를 콘솔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프라미즈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구글의 API 데이터 페이지로 가셔서 이 API 키를 클릭을 하시고 이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제한 사항에서 HTTP 리퍼러 웹사이트를 지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대신에 요 뒤에 있는 index.html은 지우고요. 와일드카드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제한 키에 대한 경고 마크가 없어졌고요. 다시 에디터로 가서 yt promise 콘솔을 지우고 const yt promise라는 것도 지우고요. 이 다음에 .then 이라고 적고요. response로서 response.json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then 이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를 콘솔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브라우저로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유튜브 채널 리스트 리스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 보시면 아이템즈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 보시면 0의 유튜브 채널 스니펫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채널에 대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통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 컨텐트 디테일에 보시면은
related playlist에서 업로드에 저의 채널 아이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줄로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는 중괄호를 해주시고요.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콘솔 로그 데이터 밑에다가 이 채널을 보이는 함수를 넣을 텐데 show channel이라고 하고 작은 갈로에 데이터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펑션 show channel 갈로 데이터 중괄로 엔터 그리고 let output equal backtick 그리고 backtick 안에 div 이 div의 클래스로서 callMD6 마진 바텀으로 4 스페이싱 정도 두고 그 다음 텍스트 센터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img 태그의 클래스는 img-fluid src에는 채널의 로고가 올 텐데요. 아이템즈의 영 밑에 스니펫의 썸네일의 미디엄의 URL이 이미지 링크의 URL이 되겠죠. 코드 에디터 들어갔어요. const 이미지 링크 equal data items의 0 snippet 썸네일즈의 미디엄의 URL 이라고 하고요. src에다가는 달러마크 중괄호 이미지 링크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치는 백틱 세미콜론 밑에다가 비디오 채널의 inner html equal output 세이브를 하시고요. 브라우저를 가서 보시면 로고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 로고 이미지 밑에 나의 채널로 갈 수 있는 링크 버튼을 하나 달게 될 텐데요. 이렇게요. 다시 코드 에디터로 가서 br을 하나 넣고요. 여기 안에 a 태그로 클래스는 부트스트랩의 btn danger btn sm href라고 해서 링크 주소로서는 저의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나의 유튜브 채널로 가서 복사를 하셔서 href 따옴표 속에 붙여넣고요. 뒤에는 이 피처드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채널 ID 이 부분은 위에서 이 콘스트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는 달러마크 중괄호에다가 채널 ID 타겟 언더바 블랭크라고 해주겠습니다. 닫히는 a 태그 go to my 유튜브 채널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링크는 생겼는데 여기 대그너가 아니고 데인저라고 다시 고쳐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에 링크가 생겼는데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텍스트 센터 다음에 콤마를 없애주시고요.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제는 정중앙으로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저의 채널로 링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오른쪽 단에다가 유튜브 채널의 제목, 설명 등등의 정보를 넣어 볼 텐데요. div 그리고 클래스로서는 리스트 그룹을 바로 넣기 전에 여기도 역시 callMD6 그리고 MB4라고 적어 주시고요. 이 사이에다가 UL의 클래스는 리스트 그룹 그림자 효과로서 섀도우 LG 부트스트랩의 그림자 효과입니다. 닫히는 UL 이 사이에 li 클래스로 리스트 그룹 아이템 그리고 첫 번째의 리스트 탭의 색깔은 붉은색 배경으로 BG 데인저 안에 있는 내용에다가는 스트롱 태그를 넣고 유튜브
채널 타이틀이 와야 될 텐데요. 다시 개발 도구로 가셔서 보시면 아이템즈의 0의 스니펫의 타이틀에 코딩 DI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const title equal data의 아이템즈의 0의 스니펫의 타이틀이라고 하고, 이 타이틀에 대한 부분을 달러마크 중괄호의 타이틀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채널 디스크립션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들을 복사를 하고 BG Danger라고 하는 것은 지워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널 디스크립션 타이틀 대신에 디스크립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타이틀을 복사를 하고 타이틀 부분을 디스크립션이라고 바꿔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로드한 비디오 수를 표시할 건데요. li 부분을 복사를 하고요. 채널 디스크립션즈 대신에 비디오즈라고 하시고, 비디오의 수는 스태티스틱스의 비디오 카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로 비디오즈 statistics video count, 이 디스크립션 대신에 videos라고 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복사를 하고 subscribers라고 하겠습니다. subscribe counter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을 복사를 하고 subscribers count라고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subscribers,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사를 하고 views, view는 지금 view count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들 역시 한 번 더 복사를 하고 views, view count, 여기에다가 views 세이브를 하시고요.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위에 부분의 색깔은 지금 검은색인데요. 이 부분들은 색깔이 흰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부트스트랩의 클래스로 텍스트 화이트라고 넣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볼드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스트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우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번에는 볼드가 지정이 해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잘 됐습니다. 아직 이 비디오 개수나 이 구독자 수나 구독자들이 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제 채널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가 다 됐는데, 이 구독자나 이 비디오 개수나 뷰의 수가 1000이 넘는다면 이 1000 단위로 콤마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으로 1000 단위 또는 100만 단위에서 콤마가 찍히게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구글에서 자바스크립트 넘버 with 콤마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이것을 클릭을 해 보시면 지금 여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코딩이 있습니다. 복사를 하셔서요. 에디터로 가서 제일 아랫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equal이라는 것을 지우시고요. const 대신에 함수로 function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와 subscribe view 앞에다가 갈러라고 하고, 갈러 앞에다가 number with commas 라고 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 1000 단위부터는 콤마가 자동으로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3 대신에 2로 한번 바꿔 보시죠. 세이브 하시고 브라우저로 가서 보시면 두 자리 숫자 앞에 콤마가 이렇게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잘 작동한다는 뜻인 것이죠. 3으로 다시 바꾸고 세이브를 눌러 주시겠습니다.
채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비디오들을 웹페이지에 로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제일 위로 가셨어요. 쇼 채널 밑에다가 리퀘스트 플레이리스트라고 함수를 만들고 괄호 속에 플레이리스트 id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업로드된 플레이리스트 id를 찾아주는 것이죠. 다음 브라우저로 가셔서요. 개발자 도구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아이템즈 0 밑에 컨텐트 디테일즈 밑에 릴레이티드 플레이리스트 밑에 업로드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지금 저의 채널 아이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const playlist id equal 데이터의 items의 0 content details related playlist uploads라고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다시 제일 밑으로 가셨어요. function request playlist id 중괄호, 이 중괄호 속에는 몇 개 변수가 필요한데요. 다시 구글의 유튜브 데이터 API 페이지로 가봅니다. 이번에는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즈로 가서 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역시 파트의 스니펫 플레이리스트 ID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개를 보여줄 건가 하는 선택적 매개 변수의 max results 요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물론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API 키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쇼 채널에서처럼 만들었던 const playlist url 이라고 하시고 backtick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에서의 get http 리퀘스트의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 맨 끝나는 부분에 물음표 key equal $마크 중괄호 API key and playlist ID $마크 중괄호 playlist ID 이것은 이미 앞에서 플레이리스트 id라고 변수를 지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end 파트에 이번에는 스니펫 end 마크 max results equal 12개 라고 해도 좋겠고요. 이 부분을 따로 변수로 max results equal 12 이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다운표 없이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는 $마크 중괄호 max results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패치의 플레이리스트 URL 대내 less fat arrow less.json 다시 대내 데이터 화살표 콘솔 로그 데이터 라고 해서 한번 다시 브라우저에서 보시면은 아이템즈에 지금 12개의 ID, 타이틀 등등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 콘솔 로그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우고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 로드 비디오라고 하고 괄호 안에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드 비디오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죠. 로드 비디오 괄호 데이터 중괄호 여기 안에는 이러한 비디오 아이템즈를 const playlist items를 data.items라고 지정을 해주고 if playlist items가 있다면 let output equal
작은 따옴표.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즈에 map이라는 펑션을 써서 map 아이템 중괄호, 그 다음에 비디오 id 이퀄을 아이템의 스니펫, 지금 보시면은 스니펫의 리소스 id에 비디오 id가 있죠. 요게 바로 동영상의 비디오 id가 되겠죠. 그래서 스니펫.리소스 id 비디오 id라고 잡아주시고 아웃풋에 더하기 이퀄 백팁, 이 백팁 안에 비디오들이 나열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div의 클래스로서는 콜 lg4, 콜 md6, 라지 디바이스에서는 4개의 칼럼이 하나의 단어로, 미디엄 디바이스에서는 6개의 칼럼이 하나의 단어로 보이게 하고요. mb4 마진 바텀으로 4스페이싱만큼 띄우게 되는 것이죠. 닫히는 div 해주시고요. 이 사이에는 부트스트랩에 카드가 들어갈 텐데요. div 클래스로서는 카드 바디, 패딩은 상하 좌우를 0으로 하고요. 그림자 효과로 섀도우, 그리고 부트스트랩에서 이 동영상들을 리스판시브하게 할 수 있는 클래스로서 embed responsive 다시 16 by 9라고 해주십니다. 16대 9의 크기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는 유튜브 동영상에 프레임워크가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코딩 DIY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아무 동영상이나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동영상 공유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허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이프레임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들을 복사를 하셔서 브라우저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위스는 16대 9로 리스판시브하게 임베드 한다는 부트스트랩의 클래스가 있었으니까 위스 부분은 없애고 하이트 부분에다가는 오토라고 해주시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겠는데요. 요 비디오 아이디 대신에 달러마크 중괄호 비디오 아이디, 다음 마지막 줄 밑에다가요 비디오 컨테이너, 최근 비디오에 붙는 부분인 이 비디오 대시 컨테이너의 아이디를 비디오 컨테이너라고 변수를 지정을 했고요. 이것에 inner html equal output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아이템 비디오가 없다면 else video container inner html equal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브라우저로 가서 보시면 네, 이제 비디오들이 업로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채널에 대한 정보 부분과 그 다음 최신 비디오들 지금은 12개를 링크시켜서 보이게끔 했는데요. 이 개수는 맥스 리절트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 20개로 한다면은 전체가 20개가 보이게 될 것이고요. 네, 지금은 12개로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이용을 해서 패치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프라미즈를 만들어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제이슨화 시키고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별도의 함수 로드 비디오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이번 동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